그런 영향이 심각한 지경이 되는 것은 무조건 막겠다. 뭐로? 돈의 힘으로 막겠다. 이게 바로 미국의 지금 의지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하는 양적 완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위기가 어떻다고 보이시나요? 뭐 그동안 우리나라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주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아주 크게 나타나죠. 일단 주가 폭락, 환율 폭등 이렇습니다. 뭐 그거는 예외 있는 상황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1997년도에 그랬고, 그리고 크게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랬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또 위기들이 있어요. 언제 위기가 있었냐면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지면서 또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그리고 환율이 또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늘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런 위기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97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IMF 위기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역대 처음으로 맞이하는 역전세난이라는 것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죠. 뭐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도산을 했죠. 기업이 도산한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엄청난 실업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실업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마지막 자산 수단인 뭡니까?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안 좋은 데로, 더 안 좋은 데로, 더 안 좋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 대이동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역전세난이라는 게 최초로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대 IT 버블이 붕괴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럴 때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는 그냥 97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영향을 별로 안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 2008년도 금융위기의 실제적인 시작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도저히 돈을 갚을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무작정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막 다 혼합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채권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실로 밝혀지면서 그러면서 연쇄적인 하락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생각해보면 부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자체가 부실하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부실화되었던 부동산이 매물로 막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기존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돈을 빼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이 폭락이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펀드 환매 사태가 막 벌어집니다. 그럼 펀드를 팔으면은 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현금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펀드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펀드들, 외국계 펀드들도 주식을 팔게 돼 있죠. 그래서 현금화 시켜서 가져가다 보니까 주식은 폭락하고 그렇게 달러를 바꾸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달러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때는 원인 자체가 부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직격탄을 줘버렸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 매물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12년 유럽 위기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유럽에서 위기가 벌어지다 보니 펀드 환매 사태가 벌어지고 본국에서 펀드 환매 사태가 벌어지니까 현금을 송금해 줘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펀드도 팔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똑같이 주가 하락 그리고 환율 폭등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012년은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부동산에 영향을 안 미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20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 이번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기가 왔고 현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현금을 뽑아가려고 하는 외국인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달러 수요, 주가 폭락, 이런 모습은 다 똑같아요. 실물 경제는 매우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실업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바로 실물 경제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 다를지도 모를 거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위기를 대처하는 세계 수뇌부들의 생각입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은. 분명히 기업은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돌아가요. 자, 그런데 기업이 경제가 안 돌아가면 몇 달만 된다고 해서 기업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기업에 비축해놓은 자금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전에 쌓아놓은 비축해놓은 현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는데 그때 마침 채권 만기,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만기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도산해버리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산하면 실업자가 증가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막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이게 양적 완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무슨 미국이 부동산 가격의 폭락만큼 막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 말이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실물 경제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영향이 심각한 지경이 되는 것은 무조건 막겠다. 뭐로? 돈의 힘으로 막겠다. 이게 바로 미국의 지금 의지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하는 양적 완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대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따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 말의 의미, 회사채가 만기가 돌아온다. 그걸 가지고 회사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연장해 주겠다 이거죠. 지금 안 갚아도 돼 라고 연장해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자 더 낮춰줄 테니까는 일단 버텨봐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자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은 막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금의 위기가 이전의 위기와는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 금방 회복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는 많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특히 많이 올라간 부동산들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매우 오래 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부와 미국 정부와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위기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사람이 있고 당연히 빨리 먼저 못 버텨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그것이 대규모의 사태로 돼가지고
번지는 그런 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외로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는 상태에서 이 위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